자, 이번 시간은 이제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등기에서 저당권에 관한 주제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주제들 다시 한번 몇 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외의 권리 중에서 용익 관련해서 지상권부터 갔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 토지, 또 그다음에 전세권 같은 경우는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소위 이제 등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지상권 같은 경우 목적과 범주라고 하는 거, 범위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포인트에서 이 범위라는 개념 자체가 부동산의 일부를 대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때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 해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 등기상 이미 본 것처럼 범위와 목적에서 지금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그럼 지역권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이제 등기법이 어렵게 구성되는 영역. 그래서 요역지하고요, 승역지라는 개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역지,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해서 기본적으로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와 만나서 지역권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제 요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도 지역권자가 될 수가 있었고 승역지의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거,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승역지 일부를 대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토지 일부에 있을 때는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첨부정보로 제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잡아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 등기해야 될 사항이라는 게, 가장 공통적인 요소, 범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도 공시를 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등기를 하게 된다. 한편 이렇게 승역지 토지의 등기부에다가 범위 목적, 요역지 정보 등을 통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이 요역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직권으로 지역권의 대상이다라는 뜻을 직권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아까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지상권, 전세권, 승역지의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만약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형식은 부기 등기의 형식을 삼게 된다 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주 등기로 봤던 것이고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란 것은 주 등기 이렇게 뼈대 잡아야겠고요. 목적 범위, 요역지에 관한 정보 등 요거 보셨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그 다음 전세권이라는 게 논의를 할 것이 일단 전세권의 객체라고 하는 거 토지 그 다음에 또는 건물이 될 수가 있겠다. 토지 전세권이 될 수도 있고 건물 전세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지적도를 첨부를 하게 되겠죠.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을 설정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에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공통적인 요소가 범위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모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새길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전세권은 목적이 빠집니다. 이유는 전세권 자체가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필수적 등기사항 중에 하나가 된다. 다만 사이드 지문으로 이제 임의적 등기사항 몇 개가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다 해서 그렇게 보셨고요. 전세권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 그래서 전세권은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 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은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담보 물권적 권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좀 살을 붙이게 되면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형식이 뭐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건 부기 등기라는 형식으로 가야 돼서 앞에서 우리가 주등기, 부기 등기를 논함에 있어서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그리고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 뭐 신탁의 이전 등기 이런 것들도 다 소위 이제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되면 원칙. 좀 이따 이제 특이한 거 하나 신탁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겠고, 일단은 전세권 이전 등기가 출제 포인트, 그리고 같이 묶어서 이제 27회 때 나왔던 것이 임차권도 이전 등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 제일 어려웠던 주제가 되겠죠. 임차권이라는 게 일단은 이건 채권에 불과하고요.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권이라는 거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소위 이름하여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필수적 등기사항은 일단은 바로 차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따로 범위 얘기도 전세권하고 똑같은 구조로 가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임차권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정하기 위해서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도 또 이 건물 도면 등을 첨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외에 뭐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큰 이슈가 안 되고 차임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 자, 최근 8년 사이에 나왔던 유일한 쟁점은 임차권의 이전 등기 불가능한 것.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거 있었죠.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해서 우리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게 되면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 이전하면 대항력 발생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은 그때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런데 주임법에서 이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 체계가 이렇게 돼 있었죠. 중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그리고 확정일자 모두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가 된 시점에서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게 될 것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에 따라서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소위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임법 이런 거 논의할 때는 그런 식이었었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의 제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됐었고, 자, 여기서는 유일하게 나왔던 쟁점이 이런 주택 임차권 등기는 용익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이전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출제 이슈가 됐습니다. 하여튼 임차권은 8년 동안 한 문제가 구성이 됐고, 25회 때, 27회 때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구성을 했었고요. 27회 때 또 비교하는 문제로서 임차권의 이전 가능한 여부, 임차권 등기의 이전 가능성을 가지고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주제와 같이 연계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할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바로 세법에서 등록면허세라는 개념이 있었고, 지상권은요, 자, 요역지 가액의 바로 0.2% 이런 게 요율. 그 다음에 이제 지역권,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의 0.2%고, 지역권이 요역지 가액의 0.2%,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의 0.2%, 그리고 임차권이 출제 포인트, 월 임대차 금액의 0.2% 이런 게 이제 등록 면허세랑 관련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인 요소들, 지금 용익 목적일 때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그 등기를 할 수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이 권리의 일부, 소위 지분에 대해서는 임차권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민법에서 이제 이슈 삼게 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지역권 관련해서 공유관계라고 해서 만약에 요역지 소유권이 공유관계가 되게 되면 한 사람만 나서서 뭘 하더라도 지역권 설정 등기.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죠. 승역지가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요역지라고 하는 게 을 또는 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을 한 명이 나서서 얘랑 지역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을뿐만 아니라 병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세트로 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갑하고 정이 이 요역지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랑? 전체랑 해야 되죠. 갑, 정과 함께 지역권 설정 계약 체결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 중에 일부만을 대상으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건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는 꼴이니까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시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 지금 용익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민법 공부하실 때 요역제는 한 필 토지 전부여야 하지만 승역제는 한 필 토지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명제가 나오게 될 것이고, 바로 이제 비교해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이 정도의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당권 얘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담보물권이죠. 그래서 자,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면은, 자, 지금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토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청구를 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경매 청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토지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 설정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라고 해서 지분의 권리의 일부인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유라고 하는 거 지분 처분의 자유 있었고요, 분할 청구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 지분 처분의 자유 관련해서 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다시 묶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지분,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그 설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당권이라는 개념. 저당권은 우리 시험에서 논의할 때는 세 가지 이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냥 저당권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또 하나가 공동저당이라는 개념, 총 세 가지 이슈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당권 관련해서 앞에서 이제 몇 가지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일단 이 저당권 중에서 저거 있었다. 공동저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에서 공부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괄 신청, 일부 취하라는 주제에서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자, 소유자가 다른 여러 사람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그 등기소의 관할이 동일하다라고 전제했을 때 묶어서 일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일괄 신청이라 불렀었죠. 그래서 이 내용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갈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등기 신청 중에서 자, 104페이지, 105페이지 가볼까요? 자, 지금 일괄 신청이 어디 있냐면, 일괄 신청이 앞에 있겠구나. 자,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는 일괄 신청에서 96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등기 신청은 한 개의 신청서를 가지고 한 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일괄 예외라고 해서 일괄 신청,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중에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이 동일하다라는 전제가 쌓여 있으면 어떻다?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나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등기가 실행되기 전에 바로 일부 취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저당권 챕터에서 논의가 저당권 관련해서 공부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자주 나왔던 게 저거 있었어요.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주등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주등기,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뭘로 한다? 주등기,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검토하게 될 것이 바로 말소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거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관계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거 주등기로 해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걸 주등기로 처리를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지금 뭐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등기, 그리고 저당권 얘기 관련해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는 주등기.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저당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도 설정할 수 있고, 소유권 외 권리, 즉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일단 요거부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에 따르게 될 것이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부기 등기에 따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증액이라는 것을 이렇게 외워달라고 했던 거,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로 처리한다. 해서 우리 시험 문제 2개 나왔었죠. 증액이라고 해서 갑소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예를 들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자 범위라고 하는 것과 전세금이 필수적 등기상이 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바로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이게 이제 이 권리 관계에, 자, 1순위 권리가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전세권의 전세금을 증액을 하고자 한다. 지금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받아야 됩니다. 왜? 저당권자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 후순위 권리자는 병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것. 1번 전세권, 2번 저당권, 다시 3번 전세권, 전세금 얼마,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가는 거. 이해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로 한다? 주등기. 만약에 전세권자가 만약에 이때 뭘 하게 되면 승낙을 얻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1-1자 해서 전세권, 전세금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해서 다시 갑시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 전세권, 전세금 1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변경, 후발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럼 변경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인데, 이때 변경 등기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은 이때는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주등기. 그리고 이미 시험에 문제 구성했던 게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을 증액을 하고자 한다 해서 그림 똑같이 가요. 해서 이런 사안이 있었죠. 지금 그래서 이제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는 아예 증액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1번 자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1억으로 설정되어 있고, 자 2번 등기로서 저당권 등기가 있다고 전제해보자. 근데 이 1억에서 이거 채권 최고액을 1억 1천만 원으로 올리려고 한다. 증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게 되면, 증액을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이제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을 받게 되면 뭐 어떻게 하고 1-1 해서 자 1천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이해관계인 2번 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3번 해가지고 여기다가 근저당권 1천만 원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말전 승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관련해서 승X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요건 뭐로 한다? 바로 주등기로 한다. 요 얘기. 그래서 증액 얘기하면서 이슈 3하고, 아까 이제 하나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등기 객체 등 관련해서 요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토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것들. 기본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토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게 바로 저당권하고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는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건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논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일부, 이걸 뭐라 부른다? 지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유라는 개념에 있어서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지분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설정을 할 수가 없던 것이고요. 대신 자, 이 지분은 사고 팔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담보로 저당권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경매에 붙여서
통해서 일정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분에서 가능한 것이 저당권과 소유권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논의했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은 설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본론 저희 저당권부터 가야 되는데 몇 개 관련한 쟁점들 확인을 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저당권 관련해서는 자, 우리 민법 파트에서 논의했던 주제 하나만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 내용 보면서 가볼까요? 공동신청에서 이거 따로 얘기하는 당연히 다 공동신청이다. 다시 단독신청 외우셔야 돼. 판결 등이라고 해서 이행 판결이 있으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형성 판결은 이미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소, 패소 불문하고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같이 갈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 상속과 수용이라고 하는 거, 상속과 공용징수 이미 물권 변동 발생했기 때문에 상속 같이 갈 사람 없었고요. 수용도 같이 갈 사람이 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신탁 등기 이런 것들도 등기 의무자가 없죠. 등기가 실행되면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 이렇게 봤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아니면 다 무조건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라고 해서 저당권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권액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비교해서 근저당권에 있어서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인즉슨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필수적 등기상에는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일정액을 금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즉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별 의미 없어요. 시험 지문에 매번 나오는데 평가액 그냥 오른편 한 번도 답을 뽑지 않는 주제. 자, 그래서 이 저당권 챕터에서는 사실은 이 파트를 보게 되면 앞에서 이미 공부했던 주제인데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권 혹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게 출제 포인트. 그래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뭘 한다고요? 바로 부기 등기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아까 우리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할 때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주등기가 될 것이고 아까 우리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고요. 이건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바로 부기 등기 형식. 이게 이제 하나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거의 유일한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당권의 이전 등기 얘기 하나 같이 가볼까요? 우리가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다른 얘기 다 빼버리고 일단 부기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우리가 뒤에서 절대적 각하 사유를 논할 때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하고요. 경매 청구하는 권리는 절대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 아까 우리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는 것도 당연히 어떻다? 가능하다. 그 형식은요, 바로 부기 등기가 돼야 된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 등기고, 나머지는 다 무슨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 어떻다? 부기 등기. 해서 이전 등기 하나 체크해 볼까요?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 변제로 인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양도한 채권액 등을 신청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뭐 큰 이슈 안 되겠고요. 자, 딱 한 번 나오네. 권리 질권에 관한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용어가 이제 새롭게 나오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리고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저당권자, 이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저당권에 대응해서 이슈가 되는 것이 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권은 그 객체가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동산이라든가 유가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을 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질권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산질권이라고 해서 전당포에다 시계를 맡기고 10만 원을 빌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당포 운영하시는 분,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시계를 팔아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는 것. 이걸 이제 동산질권.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유가증권,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주식 관련한 명부가 있겠죠. 거기다가 설정하는 것을 권리질권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요 권리질권 얘기는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저기서 문제가 돼요. 저기서, 그 학개론에서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는 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주택을 담보로 을이라는 금융기관이 뭘 한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어떻다 성립하게 되는 그런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서 받을 돈이 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을 해놓고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융론 파트에서 학개론에서 논의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 저당권만 떠안고 있으면 은행에서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저당권을 담보로 어떤 투자자한테 일정한 이 돈을 빌리는 방법,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양식이 MBB, MPTS, CMO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MBB라고 하는 형식은 은행, 뱅크에서 은행이 각종 책임을 지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MBB라고 불렀었고요. MPTS는 투자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MPTS, CMO 하면 이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저당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CMO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그냥 은행만 믿고서 돈을 빌려줄 수는 없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저당권자한테 뭔가 담보를 필요할 거예요. 이게 이제 권리 질권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을 목적으로 한때 등기관이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요? 부기 등기 형식으로 질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걸 이름하여 권리질권. 사안을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설정하는 것을 저당권, 이에 비해서 유가증권이라든가, 저당권 자체도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거기다 설정하게 되는 것을 질권이라 부르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영역은 권리질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권리질권도 당연히 부기등기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우리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등기는 뭘로 한다? 주등기. 얘는 저당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등기니까 당연히 부기등기. 예를 들어서 이게 을구에 1번 저당권 돼 있으면 1-1 해서 바로 권리질권의 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뭐 얘기 길게 했는데 저당권 관련해서는 실제 출제 포인트는 딸랑 2개밖에 없어요. 바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어떻다? 바로 부기등기다. 두 번째 이슈. 또 하나의 부기등기가 나오죠. 바로 권리질권의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된다?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 이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것도 잘 안 나와. 그래서 요 2개 정도가 주된 이슈. 그 외에 물론 우리가 공부를 해가면서 가장 베이스 기초로 삼아야 되는 게 저당권의 필수적 등기상에서 바로 채무자라고 하는 것과 채권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는 것을 기록하고요. 이때 채무자 얘기할 때마다 꼭 기억할 게 민법상 조합액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민법상 조합은 어떤 형식으로도 바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합유의 취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건 별개 문제로 민법상 조합체가 등기 명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근저당권 등기에서 이 근저당권 등기는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냐면 민법에서 두 가지가 출제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근저당권 등기라는 것은 소위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있죠.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라 불렀었고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 그래서 자 저당권이라는 논리 구조는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주택을 담보로 우리 저당권을 설정하고 지금 이제 필수적 등기상으로서 뭐를 채권액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표시를 해주게 된다. 이렇게 이제 논의의 전제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당권은 필수적 등기상 자 채권액 1억이다라고 하는 거 금액이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빌리냐라고 하는 것이 특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이 필수적 등기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근저당권은 똑같은 갑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을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필수적 등기상으로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을 채권 최고액이라는 것을 등기를 하게 되고 나머지 채무자 성명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의 의미는 그런 식이죠. 얘가 예를 들어서 치킨 프랜차이즈의 본사야. 그리고 얘가 지점이야. 그래서 본사에서 지점으로 물건을 계속 납품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매일 현금으로 결제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외상도 일부 쌓이게 될 테고 그런데 을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채권 회수를 하려면 얘가 자, 닭 튀겨서 팔아놓고 그 돈 안 주고 튀어버리면 안 되니까 여기다가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한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 얼마를 빌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얼마를 빌린지도 특정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물품을 납품한 금액에 따라서 채권액, 실제 채권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치 바로 채권 최고액을 담보에 내기 위해서 설정하게 되는 것이 뭐가 된다? 근저당권. 그래서 이 근저당권에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그래서 민법 파트에서 공부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채권 최고액이 언제 자 구체적으로 피담보 채권액으로 확정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외우셔야 돼.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하면 어떻다? 채권 최고액 확정되게 된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또 하나가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나중에 매각 대금이 완납되게 되면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그걸 외우셔야 된다고 외우셔야 돼. 그 이해가 되고 말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 외우고 봐야 돼.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근저당권은 뭘 하자는 거죠?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희가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하나만 더요. 우리가 민법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소멸하는 권리 등을 따져먹기 위해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을 뭐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면 이제 여기 근저당권 말고요. 이 사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물건이 경매 과정에서 매각되면 어떻다?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의 권리가 소멸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에 바로 뭐가 확정된다?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다시요.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경매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그때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이 될 테고요. 후순위 권리자 다른 놈이 경매 신청을 했을 때는 얘가 이제 결과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니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돼서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라고요. 이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더 이상 경매 신청할 수 없어지니까 근저당권 소멸하니까 스스로 경매 신청했을 때 피담보 채권에 확정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을 한 사안에서 얘는 결과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될 테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고요? 바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을 때 다시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더 이상 경매 신청할 수 없으니까 근저당권 소멸하고 그 시점 바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한 시점에 피담보 채권에 확정되게 될 것이고 하나만 더 자 바로 후순위 권리자가 혹시 있고 경매 신청을 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래서 경매가 쭉 진행돼서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이제 얘는 말소 기준 권리니까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거나 후순위 권리자인 경매 신청에 있어서 바로 매수인 매각 대금 완납한 시점에 근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바로 얘도 그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테고, 나머지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다 똑같은 구조. 저당권, 근저당권 똑같이 해석을 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나오지도 않겠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부기, 등기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필수적 등기사항. 자,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죠. 바로 채권 최고의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파트의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가 채권 최고액은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일하게 기록한다 해서 근저당권에서 유일하게 출제하는 포인트 뭐라고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채권자,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도 채권 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아까 이 경매를 통해서 받게 될 최고대치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단일하게 기록한다. 사실 유일한 출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근저당권에서는 나머지 근저당권 이전 듣기가 있는데 이건 너무 어려워서 거의 의미가 없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요 정도 해서 지금 저당권 챕터에서는 2개 정도 기초에 관한 부분, 지상권, 자,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이때 형식이 부기, 등기, 저당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했을 때 권리 등기, 자, 질권에 관한 권리 질권의 등기라고 불렀었고요. 이때 바로 저당권의 부기, 등기의 형식으로 자, 이걸 처리하게 된다. 근저당권은 실질적인 출제 이슈가 바로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자, 이 채권 최고액 단일하게 기록한다. 이걸로 끝나요. 자, 좀 이따 지문 분석하면 그냥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동저당의 등기에서 아까 우리 공동저당을 한번 설명드렸었죠.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 소유자가 여러 명인 그 부동산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저당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 단독주택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토지 있을 테고요, 건물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 체계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아예 별개 재산으로 파악을 하죠. 공법이라든가 또 세법 이런 데 가면 주택이란 개념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자, 등기법에서는 주택이란 단어가 없어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그래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보통 묶어서 토지, 건물 묶어서 공동저당을 설정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출제 이슈가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역시 바로 혹시 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소위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누가요? 등기관이. 해서 과거에는 등기 신청인이 작성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10년 지났어요. 법이 개정된 지.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등기 신청인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 그리고 최근 문제에서는 개수만 갖고 물어봐요. 5개 이상을 2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 저당에 있어서는 의미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것은 등기관, 그 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하고, 공동 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그럼 이제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와야 되는 게 등기 기록과 부속 서류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등기 기록 연구 보존하는 데 비해서 부속 서류 신청 정보나 첨부 정보라는 것은 5년 동안만 보존하면 된다. 자, 등기 기록은 기본적으로 밖으로, 등기소 밖으로 빼돌릴 수가 없다. 그러나 부속 서류, 영장, 촉탁 등이 있으면 다 밖으로 내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누구든지 볼 수가 있다. 그러나 부속 서류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이해 관계인만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앞에서 논의했던 주제. 자,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요,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저당권 관련해서 130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아까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었고요.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1번 오른편. 2번 지문이요.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요거 이제 옳게 구성했죠. 뭐 지상권, 전세권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었죠. 자, 130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1번, 2번, 3번, 4번까지, 5번까지 더럽게 많이 나오네. 근데 공통적으로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금전채권, 도움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걸 담보에 내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 저당권이라는 것이 되는데 일정한 경우 금전채권 아닌 채권을 담보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고요. 그때는 평가액이라는 것을 제출해야 된다.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특정할 수 없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평가액 해서 1번 보니까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다. 답 안 됐어요. 2번 질문 거의 같은 말 하고 있어요.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의 경우 그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그 위에 있는 평가액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3번 뭐 밑줄 그을 것도 없어. 다 같은 얘기를 5개나 하고 있다고.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4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틀리게 뽑았고요. 5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출제하는 기술을 보시게 되면 자 금전채권 외 채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할 수 있고 거기다 이제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갖고 뭐 제가 평가액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든가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5개 다 답 안 된다고 8년 동안 자 저당권 관련해서 문제 구성 지문 중에 5번 나왔으니까 특별한 사정 없으면 맨날 시험에 나올 거야. 하지만 얘는 답이 되지 안 된다. 안 된다. 답이라도 똑바로 외우자. 이게 결론이야. 저당권 파트에서 답이 되는 게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자, 저당권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기억할 게 뭐라고요?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고 형식 기억해야 돼. 너무 쉬우니까 이때는 부기 등기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기 등기 얘기를 할 테고 그 다음에 저당권 등기를 담보로 자 돈을 또 빌리게 된다. 그걸 우리가 권리질권의 등기. 권리질권의 등기도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뭐가 된다? 부기 등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6번 질문 공동 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뭐냐면은 자 이게 이 사람 건지 아닌 건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지금 어떤 사람이 A, B, C 3개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 설정을 하고자 한다고요. 그러면 A, B, C가 이게 누이 사람 건지 아닌지 물상 보호적인 소유인지 채무자 소유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이런 의미가 되고 별 의미 없어요. 지금 이제 뒤쪽 가서 답 뽑는 거 눈치를 채셔야 돼. 여러분 교재 131페이지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해야 된다. 자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 자 채무자를 어떻다 등기부에 표시를 해야 되죠. 아까 저당권의 필수적 등기상에 채무자,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있었죠?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지금 사안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갑이 대출을 받습니다. 을이 금융기관이야, 을이 저당권자야. 그랬을 때 이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 겸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게 된다.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채무자 표시하게 돼 있었죠? 갑이라고 표시를 해줘야 된다. 그의 채권액이라고 하는 거, 채권액 이런 것도 같이 표시한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을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을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갑이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때 이 을을 뭐라고 그런다? 물상보증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돈을 빌리는 건 누가 된다고? 갑이 돈을 빌리게 된다고. 그런데 갑은 담보물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 지금 자 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어. 아는 가족 중에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이 담보물을 제공을 해주겠대. 그랬을 때 이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무자 표시해야 되죠. 아, 법에서 채무자 표시하라고 써 있으니까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표시하시오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별것도 아닌데
물상보증인이 담보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가 담보물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자신 소유의 담보물을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도 법에 써 있으니까 번호마나 채무자 성명 주소를 표시하라고 하였으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별 내용도 아닌데. 그렇고 2번 변제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틀렸죠. 자, 우리가 채권에 가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만 뭐가 된다? 필수적 등기사항. 자, 채권에 가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만 뭐가 된다고요? 필수적 등기사항. 두 개만 외우는 거라고 나머지 변제기나 위약금이나 이자나 뭐 이런 잡다한 내용들은 자, 경우에 따라서 약정을 하면 표시하고 약정 안 하면 어떻다? 표시하지 않는다. 답 안 돼요? 답 안 돼요. 본인 수준을 계속 알아야 돼. 이걸 다 외워가지고 이 지문이 뭐가 옳고 틀리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지금 저당권 취업돼서 뭘 답을 뽑을 거란 걸 미리 마음의 준비를 독하게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이런 공부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저당권 등기를 보면서 아하 이게 뭐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든 증을 이게 제가 계속 드리는데, 객관적인 데이터의 통계, 팩트에 집중을 하셔야 돼. 자, 뭐야. 전국의 80%에서 85%가 떨어진다고. 그 뭐 2년, 3년, 4년 해서 쳐 떨어져. 그러면 시험 문제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수험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시험 문제가 쉽고 말고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럼 자기 생활을 바꿔야 돼. 습관을 바꿔야 돼. 공부도 못하면서, 공부도 별로 안 좋아하면서 뒤지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뒤져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복덕방 3년인가 4년 만에 증 따고 나서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시더라고. 한 30년 중개업 하다가 50년도 못 살고. 그래서 그 사람은 좀 빨리 증을 땄어야 돼. 중개업을 오래 하려면. 증 따고 겨우 30년 중개업하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공부를 안 했으면 50년 더 살았을 거야. 뒤지게 공부를 해서 뒤져버린 거야. 다시. 점수 나오는 게 능력이에요. 점수 나오는 게 능력이고 지금 제가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해놓은 취지는 이런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답이라도 외우고 들어가자. 이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다. 답이라도 외우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뭔 얘기를 해봤자 하여튼 이게 문제야. 공부하다 보면요. 자꾸 사람이 몰입하게 돼. 이걸 이제 과학에 얘기하면 과몰입이야. 과몰입이라고. 요즘에 선거철 지났는데 선거철 되게 되면 정신병자들 부지기수입니다. 정신병자들 부지기수라고. 한둘이 아니야. 요 근래 이제 그 부정투표 관련해서 누가 올렸어. 부정투표, 부정선거했다고. 근데 미친 새끼야. 부정선거를 하는데 왜 선거일 한참 전에 있었던 사진을 찍어 올리냐고. 부정투표는 선거 당일날 하는 게 부정투표지. 선거를 훨씬 전에 뭔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투표다. 그건 정신병자들이지. 그게 뭐냐면 과몰입이야, 과몰입.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니까 부정투표라고 주장한 사람이 그 사진을 찍어 올린 지가 선거하기 2, 3일 전에 올려놨다고. 이게 부정투표의 흔적이다. 부정투표는 선거 당일날 하는 거야. 하더라도. 뭐 얘기하다 보면 지금 모든 간에 과몰입이 되게 되면 삽질을 한다고, 삽질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서도 그래. 지금 내용은 하나하나 보긴 볼 텐데 이 내용을 보는 것들은 그냥 좀 기초 배경 지식 쌓는 그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틀렸다는 얘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저당권은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주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의 채무자의 성명주소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등기할 수 없다. 틀렸지. 임의적 등기상은 뭐든 간에 다 어떻다? 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임의적 등기상은 다 우리가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채권자가 수인인 근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할 경우 각 채권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해서 등기부에 기록한다 해서 여기 틀렸고요. 중요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파전서에는 안 나왔나? 하여튼간에 계속 쟁점이 되는 게 이 아이. 근저당권에서 거의 유일하게 출제 쟁점을 삼게 되는 게 채권액 어떻다? 단일하게 기록을 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 8번. 야, 세트로 나와 있죠?
8년 동안 3번 나왔고 답을 2번 뽑았다고요? 공동저당 유일한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담보 목적률이 얼마? 5개 이상일 때 누가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져해서 자, 6번 보니까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뒤에 공동담보 목록을 어떻다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7번 3개 부동산이 그럼 틀렸죠? 5개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독일한 채권에서 2개 부동산 해서 틀렸죠? 해서 요게 이제 거기 6번 지문에서 출제 포인트는 등기 신청인이 작성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7번 지문에서는 개수가 틀렸죠? 8번 지문에서도 개수가 틀렸습니다. 해서 이게 중요한 쟁점이라고 8년 동안 2번 답을 뽑았고 사이드 지문까지 포함해서 3개가 나왔으니까 공동저당 얘기는 거의 안 나온다고 얘가 공동저당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걸 답을 뽑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우리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를 공부할 때는 제일 처음에 뒤지게 공부한 게 저당권에서 뒤지게 공부를 해. 그리고 나서 이제 희말이가 좀 남아있으면 그 다음에 뭘 공부해? 근저당권에서 뒤지게 봐. 그래서 채권 최고액을 단일하게 기록한다. 이런 것들 외우고 나서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그때 가서 보는 게 뭐라고요? 공동저당. 그러니까 공동저당을 시험 문제 답으로 구성을 하는 취지 자체가 겁나 어려운 얘기야.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다 소화했을 때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공동저당.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포인트 몇 개만 끊어서 가니까 이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데 이게 보통 저당권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것만 갖고도 그냥 거의 한 2시간, 3시간 썰을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다. 그 다음에 중간 얘기 좀 생략을 하고요. 좀 잡다한 얘기 버리시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자, 거기 132페이지에 답이 됐던 지문을 하나 체크하기 앞서서 1번 지문부터 하나 체크할게요. 자, 132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여기 나중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뭐냐면 저당권은 뭘 하자는 권리죠? 돈 받을 권리입니까? 경매 신청할 권리입니까? 경매 신청할 권리. 채권액, 피담보, 자, 채권액이 뭐가 된다? 돈 받을 권리. 피담보 채권이라는 게 돈 받을 권리. 그래서 저당권은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양도할 수 있다. 단 존재 요건이 있었죠.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을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이거 나중에 절대적 가까스 할 때 출제 포인트가 돼요. 그거 다 치고 거기 이제 3번 지문을 답을 뽑았는데 이건 별건 아니고 이런 게 있어요. 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한때 양도액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다시 갑시다. 저당권하고 피담보 채권은 항상 묶어서 가야 된다. 근데 일부 다른 사람이 돈을 갚아주게 되면 그 사람한테 어떻다? 저당권이라는 것을 이전해 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얼마만큼이냐? 채권액도 어떻다? 표시를 해라. 다시 갑시다. 이건 1번, 3번을 세트로 가는 거야.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 어떻다? 가능하다. 다시 이런 식이야.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1억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안이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이 병한테 5천만 원을 받고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뭐야? 저당권을 자 이전해 줄 수가 있다. 당연히 저당권 전부를 이전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일부 5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다? 저당권을 이전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이제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한테 5천만 원, 만약에 병명의로 5천만 원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을한테 5천만 원 갚고 병한테 얼마? 5천만 원 갚아야 된다. 그 둘 중에 누구한테도 갚지 않게 되고 변제기 돌했을 때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을도 병도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금 저당권의 이전 등기에 관련한 주제를 하나 가지고 구성을 했고요. 그 밑에 지문 중에서 다른 건 생략을 하고요. 5번, 6번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자, 6번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질권의 설정을 함에 있어서 채권 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6번은 버립시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다시 자 권리 질권의 등기라는 개념. 자, 저당권부 채권, 돈 받을 권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저당권부 채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여기다가 어떻다?
이 저당권자에게 돈 빌려주고 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인 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133페이지 2번 문제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1번 문제 못 풀어요.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고 문제 읽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좀 옛날 문제 패턴인데 전체 그림 기억을 해 주실 거. 해서 자, 각 권리의 설정 등기에 필요한 필요적 등기사항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지상권하고요. 그다음 지역권, 전세권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뭐죠? 범위라고 하는 거. 자, 그건 기억해야 되죠? 지상권이 됐든 전세권이 됐든 지역권이 됐든 간에 토지 일부, 건물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으니까 범위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한편 지상권은 범위 들어가고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죠. 건물 소유냐, 수목 소유냐, 공작물 소유냐는 목적이 등기가 돼야 되고요. 지료는 필요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존속기간도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범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목적 들어가죠. 그 다음에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그리고 승역지 토지의 기록에 이렇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요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도 그 지역권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을 등기권, 직권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 전세권은요, 범위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목적은 빠진다고 그랬어요. 목적은 전세권의 개념 자체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전세권이라고 불렀으니까 목적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야. 해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공통적인 등기사항 범위라고 하는 거.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자, 지적도면, 건물, 도면이라고 하는 거, 토지 일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지상권 또는 이제 경우에 따라 건물 같은 경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이런 거 있었고요. 해서 그 정도. 그 다음에 리을번,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차임이죠. 차임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속기간 필수적 등기사항 아니었었고요. 저당권은 채권액 하고요.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게 해서 지금 니은번 옳게 구성했고 디귿번 옳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정도 보셨어요. 그래서 자, 잠시 끝났다 나머지 내용들은 너무 어려워지니까 생략하고요. 잠시 끝났다 그 다음 주제 설명드리겠습니다.